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인하대학교, 인천에 있죠. 2020학년도 전형계획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입결이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결이 나오면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최근에 입결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몇 개 학교의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뭐 스카이의 특이한 전형, 그 다음에 각 학교를 대표하는 몇몇 그 대표 학과들이 있죠. 그런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입결이 떨어집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대해서 작년이 입결이 좀 떨어진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왜냐? 사람이 줄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인원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인원이 엄청나게 늘진 않지만 더 줄지는 않다. 더 줄지 않았으니까 그 변수로 인해서 입결이 파도치진 않을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전략은 뭐냐? 작년 입결을 베이스로 삼아서 올해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틈새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인천 이쪽 서부 쪽이죠. 인서울은 아닙니다만 공대로 유명한 인하대학교 입학 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전체적인 개략적인 서머리를 좀 해보면 전형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지역인재로 뽑았기 때문에 교과가 좀 바뀌었고 전형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과, 그 다음에 종합, 논술, 즉 교과 하나, 종합 두 개, 논술 하나, 정식 이 커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원래 수능체제 있던 것도 있고 원래 없던 거는 그대로 없이 유지를 했습니다. 즉 전형에서 굉장히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24.4에서 31.9로 30% 넘게 정시를 높여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즉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 다 아는 학교들은 정시 비율이 대부분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었는데 그 학교 극적 이런 학교들은 오히려 정시 비율을 낮추고 수시 비율을 높인 학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 생존 전략이죠. 자, 인하대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냐면 40%까지 강제로 늘려라라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이 트렌드에 발을 맞춰서 정시를 32% 정도로 맞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22학년도 입시에서 특징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가 늘어난다. 자, 그럼 정시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인원을 빼왔겠죠. 그러면 어떤 전형? 여러분들 대부분 수시가 많이 지금 그래도 뭐 68%니까 수시로 더 많이 갑니다. 정시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시 비율에는 또 이 재수생들이 많이 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현역 고3이다 라고 하면 정시보다는 수시에 굉장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정시가 늘었다는 얘기는 수시가 줄었다는 얘기고 내가 이 학교를 쓴다고 치면 어느 전형에서 인원이 줄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은 1753에서 1692명이니까 실은 엄청나게 줄었다고 보긴 좀 어렵죠. 물론 각 전형별로 조금 이따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준 것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된 전형도 있습니다. 반면 교과 전형은 623에서 404로 줄었고 529명의 논술이었던 건 480으로 줄었죠. 벌써 여기서 300명 정도가 빠졌죠. 그러니까 1000명에서 300명 정도 됐으니까 종합보다는 교과와 논술 인원을 빼서 정시에 붙였다 하면 대충 아구가 맞아 들어갑니다. 종합전형은 전체 인원은 고만고만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한 60명 줄었지만 전형이 2개, 3개가 막 여러 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변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지 않고 좀 뒷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두 번째 인하대의 특징은 뭐냐면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 기준으로 2022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조금 변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하대 교과를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이 수능 체제에 조금 집중을 좀 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보고 하나씩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시 인원이 좀 늘었다.
그 다음에 수시가 소폭 감소했는데 어디서 줄었다? 교과에서 한 200명, 논술에서 한 100명 정도 빠졌다. 교과는 이름은 그냥 교과지만 학교장 추천이라고 약간 이름을 좀 바꿨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유지가 됐는데 인원 좀 바뀌었고 이름 살짝 바뀌었다라는 거고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된 부분 특징 말씀드렸죠. 자, 보면 학생부 교과입니다. 자, 지역 추천이 이제 교과 우수 똑같습니다.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뭘로 뽑느냐? 교과 100%로 뽑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국수, 영탐의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문과가 3합7이고 이과가 2합4였죠. 뭐가 높냐? 그러면 당연히 2합4가 조금 불편하죠. 왜? 인하공대는 무조건 가형을 봐야 됩니다. 가형이라는 표현은 작년에 가형 시험지긴 하지만 올해도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탐구도 사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과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과생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나형보다는 가형이 공부하기가 좀 많고 어렵고 사탐보다는 탐구 등급 따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랬는데 문이과 통틀어서 2합으로 좀 단일화를 좀 시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완화된 맛이 있어요. 이과는 2합 4에서 2합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무래도 공대 쪽의 학과들이 좀 유명한 학과다 보니까 문과보다는 이과 기준으로는 수능 체제가 좀 약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능 체제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 즉 30% 정도의 인원이 감축이 됐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쵸. 내신 등급 컷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뭐 입결에 있어서 퍼센트라든가 등급 컷이 조금 평균치가 입결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5월 달에 좀 있으면 입결이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입결에서 떨어질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인원이 줄었으니까 문이 좁아졌죠? 경쟁이 심해졌죠? 그런데 내신 100% 뽑는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좀 낮췄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작년 입결하고 올해 입결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원이 감소했다. 수능 체제가 완화됐고 수능 탐구도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체제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로 변별력? 바로 내신 등급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종합은 이나 미래인재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3배수 뽑고 수능 체제 없고 877에서 903이니까 30명 정도 오히려 늘었죠. 큰 차이 없다. 전형 유지했다. 이게 특징이 된 것이고 학교장 추천으로 했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나 참인재라고 해서 변형됐죠.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 따위가 좀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286에서 315분에서 서류 100% 뽑는 점. 자, 종합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류로 뽑고 면접을 보는 전형, 여기는 서류만 보는 전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하대 종합전형을 쓸 건데 어떤 전형이 유리하냐? 그럼 내가 스펙이 좀 딸리지만 면접에 가서 어떻게 좀 말빨로 어드밴티지 버프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성향이라고 하면 면접 보는 전형. 됐고 나는 직접 말하는 것보단 내 스펙으로 경쟁을 하겠어 라고 하면 후자의 종합전형을 쓰면 되겠죠. 자, 논술 우수자 전형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의예과만 있기 때문에 논술만 잘 보면 끝나죠. 이날 논술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쓰죠. 나 수학 좀 해. 근데 영어나 국어는 좀 자신이 없고 정시로 트라이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내신 좀 불리해. 내신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수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영어나 과학이나 국어에서 내신 등급이 안 나오면 전체 평균 등급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그 중에 논술에 관련된 과목들은 자신 있어 라고 하면 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전형 거의 유지하고 인원 소폭 살짝 늘었죠. 아까 100명 빠졌고 교과에서 200명 빠진 거 기억하시죠? 마무리로 정시입니다. 자, 인하대 정시에서는 뭐 767명을 뽑다가 1085명으로 늘어났죠. 정시 입결은 아마 작년 입시 결과보다는 100분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30% 정도 인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 인원이 좀 많아지더라도 엄청나게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인하대를 정시로 지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능 잘 보면 되죠. 어느 한 과목 버릴 과목은 없습니다만 어느 과목이 좀 특이하냐? 바로 한국사를 5% 반영한다는 게 조금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한국사 반영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사를 반영을 하는 학교들은 이제
5과목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사 공부도 조금은 해 주셔야 다른 과목에서 까먹는 점수를 조금이라도 보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입시 전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인천에 있고 주안에 있죠. 공대로 되게 유명하고 이 학교가 서울에 있었으면 굉장히 잘 나갔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부 좀 빡세게 시키는 학풍으로도 꽤나 유명한 학교입니다만 그건 들어가서 차치하더라도 우리 입시의 특징은 교과 전형 등급컷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반면에 늘어난 정시 인원 때문에 정시 100분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정도가 제 개인적인 견해니 참고만 하시고 입결이 나오면 한 번 더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